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최근 들어서 과거에 비해 리스닝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 점에서 고난도 퍼트 3, 4를 정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오늘 강의에서는 paraphrasing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paraphrasing 정복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동사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바로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그 표현인데요. paraphrase입니다. 자, paraphrase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퍼트 3, 4의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에 우리가 귀로 들은 단서, 내용이 선택지에서는 다른 말로 바뀌어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난이도 상승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소에 퍼트 3, 4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그런 빈출 표현들을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else의 paraphrasing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두신다면은 나중에 스키밍을 하면서 오늘 강의에서 다루는 이 내용들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토익 리스닝에서는 어떤 식으로 paraphrase를 하는 걸까요?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때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동의어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퍼트 3, 4에서 여러분들이 눈과 귀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빈출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자, 선으로 한번 동의어를 찾아서 연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가볼까요? 먼저 첫 번째 distribute라는 표현은 배부하다, 나누어주다 라는 뜻을 가진 빈출 표현인데요. 자, 동의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3초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hand out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manual이라고 하면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 설명서나 안내서를 뜻합니다. 자, 동의어를 찾아서 연결 한번 해보시겠어요? 3초 드릴게요. 가볼까요? 바로 handbook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당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동의어 찾아볼게요. 찾으셨나요? 자, bistro라는 표현 보이시죠, 여러분? 식당을 일컫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bistro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participate라고 하면 참여하다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동의어 찾아볼게요. 선택지 2개만 남아 있습니다. 결정하셨죠? 바로 take part 라는 표현이죠. participate in 또는 take part in 이렇게 전치사 in과 함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estimate입니다. 자, 명사로서 estimate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견적서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견적 또는 견적서를 의미하는 estimate의 동의어는요. 바로 quote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 자, 지금 제가 여기에 띄워놓은 이 10개, 이 단어들은요, 퍼트 3하고 4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실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키밍 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된다면,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동의어들을 미리 연상을 해두시는 것도 스키밍 시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두 번째 방법을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사전적인 정의를 활용을 해서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평소에 여러분 영영사전을 활용해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학습 방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말 뜻으로만 단순 암기하기보다는 영영사전의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그 단어의 의미를 확장해서 기억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영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표현들을 제가 쭉 3가지를 선별을 해보았습니다. 자, 볼까요? Provide food at an event. 자, 해석해 본다면 행사에 음식을 공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cater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cater이라는 것은 사전 정의 그대로 행사의 음식을 공급하다 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문에서는 provide food at the party 이런 식으로 단서를 언급을 하고 선택지에서는 이를 cater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an event. 자, 행사라고 했는데요. 자, 뒤에 쭉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intended to raise money. 돈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사인데요. for a charity. 자선 혹은 자선단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자선단체를 위해서 돈을 모금하는 목적을 가진 행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fundraiser, 기금 모금 행사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예요. 간단하네요. a formal dinner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자, 격식을 갖춘 만찬, 저녁 식사를 뜻하는 표현. 자, 띄워드릴게요. 바로 banquet입니다. 흔히 banquet이라는 표현은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연회, 만찬이라는 표현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영영사전 정의를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A formal dinner followed by several speeches. 보통 몇몇 연설이 동반이 되는 그런 격식을 갖춘 공식 만찬 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banquet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a formal lunch라고 한다면요. 격식을 갖춘 점심을 먹으면서 연설을 듣는 성격의 행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마 banquet하고 관련해서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luncheon이라는 표현이죠. 단어 속에 lunch가 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luncheon의 경우 영영사전 정의에 따르면 a formal lunch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다른 말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사전 정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 영영사전을 검색해 보는 것을 습관화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간 난이도가 더 높아질 텐데요. 우리가 세 번째 다른 말로 바꾸는 방법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문장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시킨다거나 혹은 반대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전환시켜서 보기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지문에서 I'll begin showing the apartments. 저는 아파트를 보여주는 것을 시작할 거예요. To possible tenants on Friday. 금요일에 가능한 잠재적인 세입자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시작할 거예요. 라는 이 문장은요, 능동태입니다. 즉, 아파트를 보여주기로 한 그 주체, 이 행위의 주체가 바로 I라는 문장 속의 주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를 이번엔 apartments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바꾸어서 표현을 해야 될 텐데요. 지문에서는요, I'll begin showing 이라고 했다면은 이 부분을 수동태로 바꿀 경우에 will be shown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아파트는 보여질 거예요. 자, 뒤에 possible tenants라는 표현 이번에도 바꾸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possible과 tenants의 동의어들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능한이라는 표현 대신에 잠재력이 있는 이런 뜻의 potential 가능하고요. 또 tenants라는 표현 대신에 잠재적인 고객들을 뜻할 수 있는 potential clients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방법들 가운데 지금 이야기할 이 네 번째 방법이 LC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paraphrasing 방법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개괄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Copier, laptop, projector. 또 air conditioner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즉 사물의 명칭을 의미하잖아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기기를 포함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 equipment, device, machine, 기타 등등 어떠세요? 장비나 혹은 기기 이와 같은 표현들은요. 위에 정리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괄적인 의미의 표현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report, proposal, application, resume. 자, 뭐 보고서, 제안서, 그리고 신청서, 이력서 등등. 얘네들은 보통 이제 구체적인 문서의 명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단어들을 포함할 수 있는 좀 더 의미의 범위가 큰 개괄적인 표현이 있다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document 또는 양식을 뜻할 수 있는 form 등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phone number, email address입니다. 전화번호하고요. 이메일 주소는요. 연락 정보라는 뜻의 contact information 또는 contact details라는 표현으로 포장을 해서 말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정보를 뜻하는 표현으로요. information, details, 그리고 이 data 또는 data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 단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개괄적인 의미의 표현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익의 특징인데요. 파트 3하고 4에서요. 지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단서를 언급을 하고 그 구체적인 표현을 선택지에서는 이와 같이 의미의 범위가 좀 더 큰 개괄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한 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스키밍을 할 때요. 밑에 표기되어 있는 이런 개괄적인 표현을 확인할 경우 이 선택지는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하고 미리 좀 유심히 봐두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4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한번 연습 문제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으로 연습해 볼게요. 자, I'll call the head of maintenance now. 자, 만약에 지문에서요, 화자가 제가 우리 maintenance라는 것은 관리부서를 뜻하죠. 제가 관리부서의 head, 즉 관리부서의 장, 관리부장에게 지금 전화할게요 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경우 자, call the head of maintenance 라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까요? 우리 call이라는 동사는요, 연락하다라는 뜻의 다소 개괄적인 의미의 contact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head라는 이 직책은요, 여러분, supervisor 이라는 표현 뿐만 아니라 director, manager와 같은 관리자를 뜻하는 표현들로 바뀌어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head, supervisor, director, manager 이 단어들 모두 동의어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지문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들 먼저 한번 짚어보고 paraphrase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This year, she designed the Turner Arts Center, 올해 그녀는 Turner Art Center를 디자인했어요. which features solar panels in the roof. 자, 그런데요. 그 Turner Art Center는요. 특별히 포함합니다. 지붕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바로 solar panels였는데요. 태양 전지판을 뜻하는 표현이죠. 자, 계속해서 That power the entire building. 뒤에서 또 수식어가 쭉 붙어 있었어요. That power the entire building. 자, 그렇다면은 전체 건물의 power, 동력을 공급하는 solar panels를 지붕에 특별히 포함하고 있는 Turner Art Center를 디자인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즉 이 태양 전지판을 사용해서 동력을 공급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태양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을 한번 바꾸어서 표현해 볼까요? 자, 주어를 The Turner Art Center로 표기를 해둔다면 일단 수동태로 전환이 좀 되어야만 하겠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을 바꾸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에서는요, power이라는 표현이 능동태로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수동태로 전환시킨다면 이 Turner Art Center는 is powered, 동력을 공급받는다로 말을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무엇에 의해서 powered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볼까요? 태양 에너지를 포함할 수 있는 좀 더 개괄적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뜻하는 renewable energy라는 표현으로 말을 바꾸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3번째 연습 문제로 한번 적용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와 보기 2개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자, A번에서는요. broken appliance, 고장난 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 appliance라는 표현은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웬만한 기기, 명칭은 이 appliance로 다 paraphrase가 가능해요. 특별히 가정용 전자제품 그는 다 이 appliance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냉장고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appliance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온도의 하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에 관한 내용인지 우리 지문의 내용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I just went to the employee break room and the refrigerator seems to be malfunctioning. The temperature isn't low enough. 가볼까요? I just went to the employee break room 네, 직원 휴게실에 막 갔는데 and the refrigerator seems to be malfunctioning. And the refrigerator 자, and the refrigerator 등장했어요. 냉장고가 seems to be malfunctioning. malfunctioning 한 것 같아요 했는데요. 이때 malfunctioning이라는 것은 오작동하는 고장난이라는 의미를 가진 빈출 표현이죠. The temperature isn't low enough. 네, 그래서 the temperature, 온도가 충분히 낮지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요? 주제는요, 바로 고장이 난 refrigerator, 냉장고가 되는 것이죠. 선택지에서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어 놨는지 확인해 볼게요. 고장난이란 뜻의 broken, 그리고 refrigerator를 포함할 수 있는 개괄적인 명사인 appliance로 말을 바꾸어서 표현한 A가 정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기계의 고장은요, 파트 3하고 4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장 또는 오작동과 관련된 어휘들을 두루두루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면 정지해 두시고 아래에 있는 요 내용들을 꼭 필기를 해 두시고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씩 쭉 읽고 발음으로 단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실전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지문을 듣고 관련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가겠습니다. 44번 확인해 볼까요?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려들어야 할 키워드는요, 바로 문제 속에 이 yesterday가 되어야만 하겠죠? 자, 누구의 말에서, 파트 3예요.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과거 동사를 또 잘 노려들어야 되겠죠? 선택지를 쭉 훑어본 결과 회사 생활과 관련된 그런 대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뭔가 비즈니스 관련 행사가 어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gathering. 여러분, 이 gathering이라는 표현은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모임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모든 모임은 다 gathering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답이라면 다른 말로 바뀔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newcomers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새로운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회사 생활에서는 이 newcomers라는 것은 곧 new employees, 새로운 직원들, 신입사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입사원들을 위한 모임이라고 했고요. B번에서는요, 고객들을 위한 발표. 보기 C의 경우는요, 강연 시리즈고요. D의 경우는요, 비즈니스 exhibition, 박람회라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5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자가 무엇을 해야만 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눈여겨볼 부분은요, 문제 속 시제가 과거형이라는 거죠. 앞서서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었는데 아마 어제 여자가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자의 말에서 단서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A번부터 확인해보죠. 여러분, pass out manuals. 앞에서 우리가 다 짚고 온 표현이겠는데요. 그렇죠? pass out이라고 하는 것은 distribute, 나눠주다 라는 뜻. manuals는 설명서가 되겠고, B번으로 갈게요. 자, booth라는 단어는요, 이때 th 발음이 소위 번데기 발음이기 때문에 booth가 아니고요, booth. 만약에 지문에서 들린다면은 이 th 발음은 잘 들리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operate a booth라는 것은 부스를 운영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C의 경우는요, 동료와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동료라는 표현도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coworker이라는 표현은요, 만약 정답일 경우에 지문에서는 이름이나 혹은 특정한 직책으로 언급이 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자, 그 다음에 D의 경우는요, 판매 전화를 한다. 이렇게 표기 되어 있어요. 46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화자 예측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남자는요, 텔레마케팅 스태프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묻는 언급 문제인데요. 자, 선택지가 길게 제시되어 있는데 간추려 볼게요. A번에서는요, 이 직원들은요, 단체 exercises, 단체 활동들을 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기 B번에서는요, 많은 guidance,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기 C의 경우는요, 노트를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메모를 작성해야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D의 경우는요, 자, 무엇을 보여주었다라고 했냐면 considerable potential,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문제 다시 한번 훑고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자, 어제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당시에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자가 텔레마케팅 직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하나의 사실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 정보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Did you go to the new employee orientation yesterday? I don't remember seeing you there, but I thought you were planning to help facilitate it. Did you go to the new employee orientation yesterday? Did you go to the new employee orientation yesterday? 네, 여러분 첫 대사에서 yesterday 앞에 단서 언급되고 있었어요. 뭐였나요? 바로 New Employee Orientation 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어제 갔어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제 일어난 일은요, 바로 New Employee Orientation 이에요. 근데 선택지를 딱 보니까 우리가 귀로 들은 이 표현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paraphrase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바꾸어서 표현했는지 짚어볼게요. 자, orientation이라는 것 대신에요, gathering, 모임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괄적인 의미의 단어로 말을 바꾸어 놨고요. 그리고 신입사원을 뜻하는 이 표현을 newcomers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한 정답은 A번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입사원을 일컫는 표현 가운데 new hires 라는 표현도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ew hires라고 할 때요, 우리 hire이라는 것이 명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신입사원.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서 남자가 나 널 볼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당신이 그 행사를 진행하는 걸 돕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제 본 기억이 나질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여자가 뭔가를 해야만 했던 거겠죠. Unfortunately, I had to leave the orientation early 네, 일찍 오리엔테이션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그 이유는 because the new head of sales wanted to get together with me. Because the new head of sales wanted to get together with me. 가볼까요? Because the new head of sales wanted to get together with me. 자, 이때 new head of sales라고 한 이 부분, sales는 판매 부서를 뜻하고 새로운 판매 부장이 get together with me. 저와 get together,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일찍 떠나야만 했어요. 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 자, 그럼 여자가 해야만 했던 것은 바로 이 새로운 판매 부장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자, 선택지에서 어떻게 말을 바꿨나 확인해 볼게요. 이 get together 이라는 표현 대신에요, 만나다라는 동의어가 되는 meet. 그리고요, 판매 부장이라는 요 head라는 타이틀을요, 선택지에서는 coworker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 쭉 들어보면서 우리는 텔레마케팅 스타프가 나오기를 한번 기다려 볼게요. Our discussion lasted longer than expected, so I wasn't able to return before it ended. I hope my absence didn't cause any issues. 넘어갈게요. Oh, no. I was only curious. The event fortunately went smoothly, so we didn't need any additional assistance. And all the telemarketing staff who attended showed a lot of promise. All the telemarketing staff who attended 자, 참석한 모든 텔레마케팅 직원들은 showed a lot of promise. 무엇을 보여주었다? Showed a lot of promise. Showed a lot of promise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promise라는 것은 잠재력을 뜻하는 표현이죠. 혹은 장래를 뜻하는 바로 potential의 동의어가 됨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장래성을 보여줬어요. 라는 이 부분을 바탕으로 정답 연결해 볼까요? A lot of 라는 표현 대신에 considerable 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promise라는 장래라는 단어 대신 잠재력,
동의어적, 포텐셜을 끄집어낸 정답은 D번이 되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세 문제 모두 우리가 귀로 들은 표현들이 눈으로는 다 바뀌어서 표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지문이었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우리 오늘 파트 3하고 4에서 선호하는 paraphrasing의 방법 4가지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이 강의에서 다룬 이 4가지 paraphrasing 방법들을 꼭 숙지해 두시고요. 앞으로는 스키밍을 하실 때 조금 더 예리하게 예측을 해 가시면서 스키밍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어 있더라도 자신 있게 빠르게 정답을 연결을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앞으로 인강 그리고 현장 강의를 통해서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